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하나증권에서 1분기 실적이 좋다 하면서 주가는 이제 16만 원권 시간에까지 보면 안착하는 분위기입니다. 밴드 태깅의 흐름들이 나올지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으로는 이제 밴드 태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윗꼬리가 나오면서 좀 내려가진 않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이제 수급이 기간 중심으로 다른 쪽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이오 쪽은 가장 이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싼 섹터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매도했습니다만 기간 중심으로 외국인들과 오늘 같이 일단 쌍끌이 매수를 합니다만 시간에는 이제 5배 정도 올라서 16만 원권. 장중에는 어제도 마찬가지로 16만 3천 어제가 16만 3천 원인데 16만 3천 원권이 윗꼬리가 나왔고 보시게 되면 오전장에 한 11시까지는 이제 수급이 바이오 쪽에서 괜찮았죠. 대형주도 소형주도 그렇고 16만 3천 원권에서 갔다가 5장에는 좀 밀리는 흐름들이 시장 영향을 좀 받았죠.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는 3.36 어제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주가 흐름이 이제 5일선과 21선이 이런 상태에서 이 단기 5일선이 21일평을 이제 넘어가는 골든 크로스도 좀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태깅의 흐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세 지표인 일봉상의 파라볼릭 자는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유지되느냐,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이번 주 바뀌었죠. 일단은 양봉이 나오면서 일단 주봉상으로도 이제 추세가 전환되었고요. 월봉상은 아직 전환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가격 15만 원, 14만 원대 뭐 이런 가격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싼 영역임이 이제 다시 또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들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이 부분이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의 어떤 확실한 넘어가는 흐름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6만 원, 17만 원 정도 건들이 좀 나와줘야 이제 2월 달에 내려갔던 요 어떤 박스권의 하향 조정을 다시 이제 상향으로 올리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되겠죠. 오늘 장중에도 보면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전반적으로 기관들 수급.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이제 결과적으로 외국인들 기관들 뭐 연기금이든 외국인이든 여기서 사줘야지만 올라갑니다. 뭐 개인들이 매수해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일단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도 중요하다. 이 부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오늘 기사 나왔던 부분 좀 정리해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한국투자증권도 그렇고 셀트리온 1분기 실적도 좋기 때문에 4월달 5월달 1분기 관련되는 어닝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4월달부터는 이제 모멘텀도 많기 때문에 기관들 하우스의 어떤 목표 단가들이 대부분 20만 원대 초반 중반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16만 원, 17만 원 넘어가면서 18만 원대를 일단 올라가야 이 좀 장기적인 어떤 박스권을 일단 넘어가거든요. 라운드 넘버 가격이 20만 원대는 이 부분들이 넘어가야지만 되는 상황인데 모멘텀이라든지 펀더멘탈은 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수급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다 봐야 되겠죠. 1분기 실적이 호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1분기가 별로 안 좋았죠. 작년에 1분기 자체가 이제 별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올해 1분기는 작년보다는 지금 당연히 지금 좋아지는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5.6% 증가한 5,814.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0.2%. 작년에 1분기 영업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2분기부터 다시 좀 회복을 한 상태인데 30.2%란 1,853억 정도. 그래서 전체 총 매출은 이제 하나증권 기준으로 보면 2조 한 중반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도 한 30% 정도 증가하는 이 8천억대 중반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뭐 여전히 이제 실적을 견인하는 어떤 드라이브 하는 것은 램시마 쪽입니다. 이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미국 쪽에서 램시마 IB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트룩시마 여기 관련된 어떤 조멸이 여전한 가운데 이 4월 달부터는
이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 미국의 어떤 이슈,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FDA 승인 여부와 이 7월달에 이제 상업 관련되는 출시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미국에도 이 부분들이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10월 달에 이제 허가 관련되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램시마 SC가 유럽 중심으로 램시마와 더불어서 듀얼 포메이션 관련되는 부분으로서 현재 치료진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서 지금 실적 달이 올해도 굉장히 고성장을 낼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4분기 램시마 뭐 회사에서는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7월 이후에 3, 4병에 관련되는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4월달, 5월달, 7월달 자, 매분기 지금 이제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안 들어야 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죠. 가격이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4월 달의 어떤 흐름을 중기적으로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지금 어떤 분위기는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하나증권에서 이제 올해 1분기 관련되는 부분, 작년에보다 지금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그 4분기 이제 흐름보다 지금 1분기가 또 전분기 대비해서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YOY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5.6%, QOQ 관련되는 분기 전분기 대비해서는 13.9%. 그 다음에 이제 작년 4분기 대비해서 QOQ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지금 더 좋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한 30%. 그래서 실적이 지금 좋아지는 겁니다. 이 컨시스턴시 대비해서도 영업이익 다는 이제 서플라이가 좀 되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OP 마진 그 다음에 1분기 이거보다도 영업이익률이 본래 어떤 흐름으로 다시 또 복귀를 하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이겠죠. 그리고 이제 아일리아 관련되는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이게 눈 주사로 많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아일리아 뭐 루센티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항체 치료제로 이렇게 주사로 이렇게 눈에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치료받는 입장에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제형 변경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CTP 사이 관련해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이제 마치 이제 이전에 우리 그 뭡니까 그 휴미라 관련되는 유플라이마 관련된 어떤 제형 변경, 이 고농도 관련되는 부분, 이 고농도로 한다는 말 자체가 이 IB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바꾼다는 소리거든요. 보통 이제 바이오시밀러에서 이 SC 제형이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농도를 한다는 말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몇 시간 걸려가지고 비용도 들고 좀 번거롭죠. 이런 부분들을 인슐린 주사 같이 집에서 자가로 맞기 때문에 굉장히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들이 후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제네릭이 들어올 때 이제 에버그린 전략으로 많이 쓰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그 휴미라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일리아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제르론도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제 개발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CTP 사이 관련해서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이제 미국 시장을 두고 지금 요게 뭐 1년에 한 10이죠. 미국 시장이 거기서 한 6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리제르론하고 이 유럽의 이제 뭐 독일의 바이엘과 같이 이제 협력해서 아일리아를 개발을 했는데요. 이 제형 변화는 바이오시밀러에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휴미라가 이 고농도 제형 형태로 방어를 해서 상당히 많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 리제르는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하고 있죠. 이 그 하이자 쪽에서 이제 그 분산이 나간 이제 비아트리스라든지 뭐 암젠이라 이런 이제 빅파마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이제 52주 임상대에서 이제 중간 발표를 최근에 좀 했죠. 그래서 연내에 이제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이 허가 신청을 할 상태인데요. 이 항반 변성은 이제 우리 이제 망막이라고 하는 게 우리 보면 이제 필링 같은 역할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역할, 뭐 사물이 이제 초점에 이제 맞춰지는 게 이제 이 항반인데, 이 항반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 변성이 생기는 것 중에서 가장 좀 나쁜 게 이제 그 혈관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뭐 피도 나고 이제 실명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혈관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배제프 관련되는 이런 이제 항체 치료제를 이제 주사로 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실명 원인 중에서 거의 뭐 8% 9% 차지하는 게 항반이 이제 변하는 거죠. 노후화에 의해서 조금 이제 그 변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일리아 관련되는 CTP 사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1차 이제 평가 지표 자체가 이제 뭐 최대 교정 시력 관련되는 부분에서 동등성 기준을 만족을 했고요. 이 리제로닌이 개발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조 정도니까 블록버스터죠. 그래서 이 에버그린 전략으로 에버그린은 이제 방파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들이 못 들어오게 계속 이제 그 개별 특허라든지 개량 특허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그중에 뭐 제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 형태로 특허로 해서 이제 이 특허 논란하면서 수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휴미라가 이 부분을 전략을 했는데요. 그래서 리제료는 같은 경우에도 이 오리지널 바이오 FMD에서 특허 방어 전략을 폈던 만큼 추후에 농도 변경 전략을 꺼낼지 이런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것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제 CTP 사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고농도 뭐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들도 계속 이제 주목하면서 좀 봐야 될 부분이겠죠. 자, 셀트리온의 어떤 입장에서 이틀 정도 양봉 좀 조정을 했는데 연속된 양봉으로 올라가느냐, 박스권 탈피가 이제 내일 뭐 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자, 16만 원권대 안착을 하면서 16만 중반 그리고 다음 주에는 17만 원 이런 어떤 시도들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